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일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오늘 2월 23일 현재 시각은 1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코드문화 302440입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일단 주가 하락을 좀 멈추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주가 하락을 좀 멈추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 단기적인 여기 이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주가가 형성이 됐던 이 가격대에서의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투자 심리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살짝씩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조금 중요한 게 일단은 가장 제가 주식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우리 기초적으로 접근을 좀 해보자고요. 기초적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는 게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프리미엄도 플러스 프리미엄이냐 실망감이냐 기대감이냐 이런 것들도 좀 있겠지만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증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익 실현 조정이 나오더라도 나중에 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느냐 이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실적이란 말이죠, 실적. 기업의 가치를 뭘 보고 따지겠습니까? 물론 이제 바이오 기업이니까 이 기대감들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기대감이 프리미엄의 영역이다라고 하면은 이 약물이라든가 바이오 기업이니까 약물 판매를 하고 있는 약물이라든가 이 파이프라인 여기에 따른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건 이제 프리미엄의 영역.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은 뭐 GBP510이 자체 임상하고 있는 백신이 되겠고 약물이 노바백스라든가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거는 뭐 제외하고 뭐 다양한 이제 백신들 이런 상황들이 되겠잖아요. 이제 판매를 하는 이것들은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들이고 이 노바백스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접종을 시작하는 거다. 근데 당초 이제 허가를 받을 때 말이죠. 허가를 받을 때 약간 접종자들을 대상으로만 이제 접종을 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가면은 뭐 이제 부스터샷용으로 쓸 수 있을지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완벽한 게 아닌 반쪽짜리 승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고 주가가 좀 하락한 것들도 좀 있었죠. GBP510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부스터샷용이기 때문에 부스터샷용으로서 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승인을 받는 것들 빨리 승인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해서 실적에 좀 기여를 해주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 결국에는 실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 실적이기 때문에 GBP510을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은 약간 그런 관점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미접종자들이 생각보다 노바백스에 대한 좀 긍정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접종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서도 접종자에 따라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것도 분명 영향이 있겠지만 정부 단위로 계약을 하고 이게 개개인한테 직접 병원에 로비를 해가지고 뭐 납품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부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정부가 접종을 진행을 하는 약간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배분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당분간은 좀 견고하게 진행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이어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엄청난 고성장하는 모습들은 2020에서 2021년도 300억짜리가 4천억까지 증가가 되는 거. 근데 이 성장률을 따지고 보면은 물론 이제 단위로 치면은 금액적인 단위로 치면은 6천억을 버는 게 단위는 더 높죠. 높은데 성장률로 따지면은 뭐 이때가 가장 성장률이 높은 그런 상태고 주가가 반영되기 가장 긍정적인 상황들. 근데 이 잠정 실적들이 좀 반영이 됐으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GBP 510에 대한 여부들이 이만큼의 성장들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전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거품이 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를 반영을 시킬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충분히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제가 이전에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삼성바이오로시스 같은 경우에도 성장성을 꾸준하게 보여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면 500억짜리가 900억이 되고 2천억이 되고 5천억이 되고 6천억이 되고 7천억이 됐잖아요. 영업이익이 EPS가 3천원, 3천원, 6천원, 5천원, 3천원, 5천원, 7천원, 9천원 EPS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빠지는 모습들을 이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빠지고 뭐 50%까지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나중에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250%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실적이 잘 나와주기만 한다면 나중에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기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가장 기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 잡으셨던 분들 보세요. 이때 잡으셨던 분들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실적이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부각을 받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실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성장만 이어가 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특히 나중에 또 파이프라인을 연구 임상 개발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M&A를 통해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충분히 플러스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봅니다. 대신 이제 M&A 비용들이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뭐 CDMO 자체 임상 백신 자체 개발 위탁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좀 가능성 있는 약물을 M&A 해가지고 여기 이제 추가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개발을 따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유리한 현금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일단은 차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서 물량이 좀 쌓였다라고 하는 것들, 물량 부담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다. 투자 심리에 대한 변화가 약간 제로 소멸격으로 제로가 좀 소멸되는 이 노어백스 승인이 좀 나오고 난 다음에 재료 소멸격으로 주가가 좀 빠졌다라는 것들도 좀 부담이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증권 이게 지금 문제인데 말이죠. 이 지분이죠, 지분. 따로 뭐 유상증자라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준할 만한 부분들 바로 블록딜입니다. 블록딜이라는 것들을 제가 계속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SK케미칼이에요. SK케미칼에서 사업부가 똑 떨어져 나와가지고 SK바이오사이언스로 상장을 한 거예요. 상장. 그러니까 이 바이오 백신 사업부였단 말이죠. 백신 사업부였는데 이걸 물적 분할해가지고 상장을 시켰어요. 상장을 시켰는데 SK케미칼이 68%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격 할인을 받고 있고 기존에 이제 투자자분들은 SK케미칼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PER이 뭐 300배 육박하는 그런 상황들이고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PER이 뭐 좀 낮은 그런 상황들이니까 지금 30배 PER 30배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을 그런 상황일 겁니다. 9배 정도네요. 이전에 30배였는데 지금은 주가가 좀 9배로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주가가 좀 빠져가지고. 자, 이런 상태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300배고 이게 똑같은 사과라고 했어요. 좀 이제 좀 덜 익은 사과냐, 주가가 이 가격이 좀 더 비싼 사과냐, 똑같은 사과인데 똑같은 사과가 오히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규모가 좀 적은데 가지고 있죠 68%를. 똑같은 사과인데 이 사과는 더 비싸게 3,000원에 팔리고 있고 얘는 900원에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사겠어요? 얘를 사겠어요? 얘를 사는데 얘를 가지고 68%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이걸 지주사 합격 할인이라고 하는데 지주사 할인이라고 하는데 이 할인을 너무 강하게 받고 있으니까 68% 중에서 대주주 요건인 51%만 놔두고 나머지는 매각을 하라는 거죠. 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을 매도를 해라. 좀 덜어놓고 51%만 가지고 있어라. 최대 주주만 되라. 그렇게 주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주가 최대 주주를 주총을 좀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분을 좀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결론은 이제 주총이 좀 끝나봐야 어, 결론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방법들은 많아요. 시장에서 무조건 매도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 지분을 뭐 다른 계열사한테 매각을 한다든가 다른 계열사랑 뭐 지분을 스왑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은 좀 있을 겁니다. 근데 SK케미칼이 당장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주총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불확실성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서 3월에 주총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난 이제 작년 1분기 주총을 3월 10일인가 이때 했었더라고요. 아마 이 3월 10일에서 17일 이 사이에 주총을 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기 주주총이에요. 3월 10일에서 17일 사이에 정기 주총을 한다라고 하면은 소집 공고를 합니다. 소집 공고를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언제 정기 주총을 할 것이다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소집 공고를 며칠 날로 이렇게 잡을 건지 그건 아직까지 공지가 안 났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는 상태인데 확인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주가가 물론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 정기 주총 이후로 주가 움직임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느냐,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당시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